이번 비디오 수업에서는 공유 자원의 비극으로 통칭되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관한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외부성의 존재 탓에 잘못된 자원 배정이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다른 개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개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다와 숲, 대기 등 세 가지 종류의 공동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자원과 공유 자원의 비극을 시장 실패의 맥락에서 정의하기 전에 우리는 1968년에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에세이를 쓴 미국의 생태학자 게릿 하딘과의 짧은 인터뷰를 청취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게릿 하딘은 최초 에세이에서 언급한 공유 자원의 비극의 일례를 소개합니다. 환경 수용력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란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유 자원의 비극은 자원의 배정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 칼 막스가 주창했던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모델을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어떤 동물종도 이 원칙에 의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며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 사이에서 시도된 실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공동 목초지가 있고 누구나 카탈로니아 소를 방목하길 원한다면 방목하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면 작동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아져 많은 동물을 방목하자마자 사람들이 목초지에 너무 많은 동물을 방목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한다면 결국에 여러분은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목초지를 여러 개의 다른 사유지로 나누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소유지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목초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를 뽑습니다.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걸 관리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소를 방목할 수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건 사유재산제건 둘 중 하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없는 공동 자원은 개체수가 특정 규모를 초과한 이후로는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게릿 하딘이 설명한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기 전에 공유 자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유 자원은 기존에 확립된 개인 소유권이 없는 천연 자원입니다. 상호 상충하는 요구와 필요 사이에서 이러한 자원의 배정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동 자원의 존재는 소위 공유 자원의 비극을 야기합니다. 공유 자원의 비극은 공유 자원이 존재할 때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한 가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할 것인데 그 경제적 유인이란 경쟁자에게 자원 소비의 우선권을 뺏기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어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소비하게 할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소성의 존재로 인해 개인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 하나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가급적 많은 자원을 소비하라는 겁니다.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 개인은 사리사욕 탓에 지속 불가능하게 공동 자원을 남용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유 자원의 비극입니다. 자, 이 공동 자원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 소유권과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비극 혹은 남용. 이것은 게릿 하딘의 공동 목초지 그 이상의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릿 하딘은 그 공동 목초지에 의존하는 인구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한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 고갈되고 쓸모 없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 다른 공동 자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과 바다가 제공하는 수산물 자원과 숲이 제공하는 종이용 펄프와 목재용 나무 자원, 소와 기타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토지 자원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행성의 대기조차도 공동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공유 자원의 비극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한 그래픽 분석을 수행하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동 자원에 대한 개인 소유권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추출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위한 시장을 살펴봅시다. 수산물이란 공동 자원은 개인 소유주도 없으며 바다가 제공하는 이 공동 자원의 배정을 관리하는 정부 간 상호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수산물은 소비자들에게 큰 편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한계 편익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산물 시장을 생산 측면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수산물의 사회적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산물의 생산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산물 생산에 따른 사적 한계 비용은 공급 곡선을 대변합니다. 현재 수산물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적 비용, 즉 바다에서 직접 생선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수산물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자,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을 상회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봅시다. 자, 왜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을 웃돌까요? 왜 수산물의 사회적 생산 비용이 수산물의 사적 생산 비용을 웃돌까요? 그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미래의 해산물 생산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수산물 생산의 미래 비용이 현재의 사적 비용을 웃돌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바다 생선이 줄어들어 구할 수 있는 수산물이 줄어들면 수산물 생산에 드는 사적 비용이 상승하고 미래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다수가 아는 바대로 현재의 남획률대로 특정 종의 물고기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남획량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면 앞으로 물고기 재고가 고갈되어 훨씬 수산물이 더 비싸지고 미래의 물고기를 채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관리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합니다. 수산물 채취에 대드는 사회적 한계 비용은 미래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비용이 오늘날 어민 자신의 사적 비용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외부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전의 비디오 수업에서 보았던 것처럼 특정 재화의 사회적 생산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할 때마다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도한 자원 배정이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채취되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고기의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QE는 현재 시점에서 채취될 물고기 수량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의 교차점에서 발견될 QSO는 현재의 균형량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최적 가격과 산출량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업 생산 비용은 수산물 생산에 따른 미래 비용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즉 남획으로 인한 어류 재고의 고갈에 따른 비용이 빠진 결과 현 시점에 어류에 대한 과다한 자원 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시각적으로 도식화된 공유 자원의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 생산비가 너무 낮아서 어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오늘 잡히는 어획량이 너무 과대합니다.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류 생산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미래 비용을 내부화할 방법이 있다면 오늘날의 어부들은 어류 생산을 축소하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식용하는 어류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류 포획률을 낮추면 물고기 군집은 스스로 개체수를 다시 확충할 수 있기에 미래에는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즐길 수 있고 어부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바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는 개인 소유권이 없는 공동 자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은 산림 자원에 적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기는 그 자체로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동 자원입니다. 산림 자원은 우리가 모든 목재를 얻는 곳입니다. 여기서 종이용 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약품에 들어가는 많은 성분이 발견되는 곳이 오늘날 브라질과 같은 열대우림입니다. 하지만 열대우림과 세계의 숲은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하는 데 드는 사적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으로 반영해야 할 것은 현재 지나친 자원 남용으로 인한 미래의 산림 자원 부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비용의 목재 생산에 따른 미래 비용 전체를 포함한다면 오늘날 목재 가격이 더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숲에서 채취하는 목재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산림 벌채가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산림은 벌목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기는 개인 소유권이 없는 공동자원 그 자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적 한계 비용은 예를 들어 온실가스나 아황산가스와 다른 독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식 등 이런 식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사적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이 초래되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동자원의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공동자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사적 비용을 웃돕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균형 가격으로는 너무 많은 대기 오염이 존재합니다.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대기권 같은 공동자원을 남용하는 데 드는 외부 비용을 내부화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자원을 다룰 방법으로 몇 가지 가능한 제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당 공유 자원의 외부성 중 일부를 내부화하는 방식입니다. 게리 카딘이 이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만 했는지 돌아가 봅시다. 그가 내다본 두 가지 가능한 해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목초지를 여러 개의 다른 사유지로 나누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소유지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목초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를 뽑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그는 우리에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소를 방목할 수 있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나 사유재산화 중 하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없는 공동자원은 개체수가 특정 규모를 초과한 이후로는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게리 카딘의 말대로 이 같은 시장 실패에는 단 두 가지 해법이 존재합니다. 세계의 공동자원은 민영화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정부와 같은 조직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자원의 사용권은 자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해결책이 경제학자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중 하나는 사용 허가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가제는 온갖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업 면허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특정 어종의 물고기가 남획되지 않도록 하여 매년 지속 가능한 수의 물고기만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대기 오염 면허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 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온실가스 및 기타 독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자원을 민영화하는 방식인 여타 면허제는 해당 자원의 사용자들이 미래까지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도록 담보하자는 겁니다. 면허제를 사용하는 민영화를 통해서나 공경영을 통해서든 공동자원을 제대로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는 공동자원이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원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적절한 관리나 민영화가 없이는 공동자원이 남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자원 이용에 따른 사적 한계 비용이 해당 자원의 궁극적 고갈에 따른 미래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시장 실패에 대한 마지막 수업을 마칩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경고합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산물, 산림을 비롯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자신의 존립을 위해 의존하는 대기 환경까지 공유 자원을 남용하는 방향으로 과도한 자원이 배정될 겁니다.